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당뇨하면 노년층에서 주로 걸리는 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 시간 젊은 당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혜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약 7명 중에 1명인 13.8%가 당뇨로 진단이 되었고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27.6%, 약 10명 중에 3명이 당뇨로 진단되었습니다. 30세 이상 당뇨 환자는 494만 명, 약 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에 1명이 당뇨라는 이야기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요? 네. 사실 당뇨라고 하면 예전엔 나이가 들어서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30대 이상에서는 24만 명, 약 3.5%가 이미 당뇨로 진단을 받았고 40대에서는 71만 명이 당뇨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30, 40대도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당뇨 진단을 받았네요. 네, 혈당이 어느 정도여야 이렇게 당뇨로 진단을 받나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혈당 수치 얼마인가요? 혈당 검사는 병원에서 체열하는 정맥혈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당이 126 이상 또는 75g 경구 포도당 부와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 또는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다음, 다뇨, 체중 감소 등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당뇨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당뇨병 발병에는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양쪽 부모님에게 모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당뇨병이 발병할 확률은 50% 정도로 알려져 있고 한쪽 부모에게 당뇨가 있다면 자녀에게 당뇨병이 생길 확률은 20에서 30%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뇨병은 지역, 인종, 나라별 경제 격차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당뇨병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환경적인 원인, 즉 현대인의 생활 습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먹고 덜 움직이고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등의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발병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전과 스트레스, 식습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젊은 층에서 당뇨가 생기면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것은 환자의 나이보다는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젊은 당뇨 환자분들이 처음에 당뇨로 진단되고 몇 년 동안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만큼 합병증이 빨리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젊은 나이부터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결국 심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젊은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당뇨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당뇨 증상들,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는 적어도 혈당이 300 이상 올라가야 발생하는 증상으로 당뇨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40세 이상이거나 그 이하의 나이라도 당뇨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대표적으로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하거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혈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외출도 많이 못하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집에서 한 잔, 두 잔, 혼술에 야식까지 즐겼더니 얼마 전 당뇨 진단을 받았지 뭡니까. 평소 즐기던 간식, 술, 야식 이런 거 다 끊고 식단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끊을 거 다 끊어도 제가 정말 못 끊는 거 하나가 탄산음료입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다짐하지만 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간다는 건 어쩔 수 없죠.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절제해야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당뇨가 식습관하고 정말 많은 연관이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칼로리도 없는 이 인공감미료, 이거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드는데 어떨까요? 식약청에서 2017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의 식품의 인공감미료 평균 일일 추정 노출량은 일일 섭취 허용량의 2.1% 정도로 작기 때문에 하루 섭취 허용량 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할 경우에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제로 칼로리라고 표시된 음료가 실제로 완전히 0칼로리는 아닙니다.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했을 뿐이지 소량의 열량과 당류는 존재합니다. 때문에 꼭 드시고 싶을 때는 그냥 탄산음료보다는 제로 칼로리 음료가 훨씬 낫고 저는 물보다 탄산수를 더 추천합니다. 식이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당뇨 전 단계나 당뇨로 진단을 받으면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섭취해도 괜찮은 그런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면요. 당뇨병 치료는 식사요법, 운동, 약물이 다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식사요법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음식은 설탕, 꿀 등 단순 당으로 이루어진 음식들, 아이스크림, 사탕 같은 음식들로 이런 음식들은 식후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교적 섭취해도 괜찮은 음식들은 대부분의 채소류들, 미역, 김, 곤약, 우무, 한천 등의 해조류, 녹차, 홍차, 보리차, 생수 등의 달지 않은 음료수, 겨자, 계피, 식초, 레몬 등의 향신료 혹은 앞서 언급한 인공감미료를 설탕, 소금 대신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을 드신 후에 나중에 밥 등의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하시면 포만감이 커지고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상승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어 식후 혈당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의 채소는 괜찮고 뭐 차를 마시거나 또 식사를 하실 때 채소를 먼저 드시고 이런 몇 가지 팁들을 주셨네요. 네, 혹시 당뇨 진단을 받으면 당뇨약을 평생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해요.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지만 중증도에 따라 특히 초기 당뇨인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약제를 안 쓸 수도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비만에서 온 당뇨라면 체중을 10kg 정도 감량하면 약제 없이 오랜 기간 혈당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첫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서 혈당을 정상 혈당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췌장 기능을 보존하고 당뇨병의 예후를 좋게 하는 데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혈당만 유지가 되면은 약을 끊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희망적이고 좋네요. 약물 치료로도 인슐린 조절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떡하죠? 뭐 인슐린 주사 치료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인슐린 주사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1형 당뇨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형 당뇨에서는 식사, 운동, 경구 혈당 강화제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거나 케톤 산증 등 급성 당뇨 합병증이 온 경우, 수술, 감염 등으로 혈당 조절이 불량한 경우,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져서 경구 약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 임신원 당뇨병에서 혈당 조절이 불량한 경우에 인슐린 주사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에는 일일 일식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된다. 하루에 밥을 한 끼 먹고 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은 것도 조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왜 그러죠? 왜 도움이 안 되죠? 간헐적 단식의 의도는 공복 기간을 길게 해서 포도당 대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게 해서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네.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서는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와 있는데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진행한 몇 가지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의 혈당 강화 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일정하게 식사가 공급되지 않아서 공복 기간 동안 저혈당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일일 일식, 간헐적 단식을 권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분들은 피하시는 게 낫겠네요.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마른 사람은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마른 것도 비만처럼 이렇게 몸이 아주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억울해서 이건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맞았는데 찍었네요. 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당뇨병에서 비만 환자와 비만하지 않는 사람이 반반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당뇨병이 생기는 기전에는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것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인슐린 분비 자체가 덜 되는 사람들은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고 외관상 비만은 아닐지라도 내장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 특히 내장 지방을 이루는 세포들에서 렙틴, 레지스틴 같은 여러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은 인슐린이 말초 조직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한 체형의 분들이 위험합니다. 네,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의 삶의 방식은 건강한 삶의 방식과 같습니다. 운동, 식이 등 생활 습관 개선 자체가 너무 본인 삶에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난 어차피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 거니까 좀 더 규칙적이고 건강한 삶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는 마음으로 당뇨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